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봇주 관련돼서 테마 보고서를 간단하게 써보았습니다. 제목은 미쳤습니까? 로봇주라는 제목인데요. 최근에 그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부 기업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 그대로 주가가 미쳤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로봇주들이 얼마나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핵심적인 주제는 로봇 관련된 섹터 중에서도 협동 로봇이라고 좀 더 세분화해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협동 로봇 3사를 좀 비교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국내에 협동 로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 상장 기업 중심으로 제가 조사해 봤는데, 국내에선 일단 대기업 중심으로는 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슈보라고 하는 로봇을 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뉴로메카라고 하는 또 신규 상장한 로봇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협동 로봇 했을 때 딱 거론되는 기업은 이 세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기업의 각각의 자료들은 있는데요. 좀 비교가 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이걸 또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자료를 만들었고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협동 로봇은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옆에서 보조하는 형태로 도와주거나 때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결국 인간과 로봇이 함께 한 곳에 공존을 하면서 어떤 업무들을 처리를 하는 것들이죠. 최근에 많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커피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치킨을 튀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협동 로봇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동 로봇은 우리의 일상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이 향후에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을 잘 보시면은 시장 조사기관 마켓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이 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12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했는데, 이게 2027년 그러니까 6년간 연평균 43.4%로 성장을 하면서 105억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봐도 지금부터 한 6년 지난 시점에 거의 10배 가까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협동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익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각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체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 시장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특히나 제조 중에서도 약간 좀 더 특화돼 가지고 단순 제조가 아닌 좀 고도화되어 있는 이런 제조를 하는 이런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5개 국가가 글로벌 전체 시장 점유율의 대략 한 6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이 협동 로봇을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자료인데요. 역시나 21년도에 7,400만 달러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했는데, 이게 6년이 지난 2027년이 되면은 대략 한 8억만 달러 이상 규모로 시장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 한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아무래도 로봇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으로 설정을 해 놓았고 23년까지 약 15조 원을 투입을 하면서 예산도 많이 집중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표는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1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2022년도는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집계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시장 조사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21년이 최종 자료인데요. 요건 아시안 로보틱스 리뷰라고 하는 자료에 그걸 출처를 제가 말씀드리고 점유율을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유니버셜 로봇이 대략 39%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일본, 스위스, 대만 이런 국가들의 기업들이 각각 8%에서 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한 370억 정도를 21년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로 볼 때는 대략 한 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떤 특정 기업이 이 시장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은 기업들이 서서히 지금 진입을 하면서 점유율을 각각 늘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장 초입이다 보니까 지금의 점유율의 의미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 파이가 작은 가운데 매출액 기준으로 지금 나눈 점유율이다 보니까 점유율의 분포도가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점유율들은 결국에는 시장을 과점하는 형태로 나중에 갈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내 협동 로봇 3사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인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런데 22년도 1월 달에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기업 가치 평가를 받았는데 대략 4천억 정도가 적정 가치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비상장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4천억 정도의 시장 가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시장이 그 사이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상장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제가 볼 때 조 단위의 평가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요거 자료 만들 때 제가 기준점이 2023년도 1월 20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시가총액이 대략 1조 2천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 싶을 정도로 말 그대로 진짜 주가가 미쳤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팩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절대 무시하지는 못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그리고 뉴로메카가 지금 대략 한 2,300억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더 올라와서 뭐 2,500억대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뉴로메카라고 하는 기업이 좀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실적 추이는 말씀을 또 드릴 건데 우선 2023년도 실적의 어떤 전망들을 잘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액은 올해 한 대략 75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은 대략 210억, 영업이익은 36억, 당기 순이익은 33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뉴로메카가 매출액이 237억, 영업이익이 대략
1억 한 7천만 원 정도, 당기 순이익이 2억 1천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액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워낙에 지금 시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빠르게 매출액을 증가시켜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쪽 시장은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느냐가 이 회사의 나름의 경쟁력의 어떤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의 균으로 볼 때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기업 기여를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는 2015년도 설립이 되었고요. 국내에선 1위, 글로벌적으로 5위 정도 하는 협동 로봇 제조업체이고요. 21년도 기준으로 국내 매출이 대략 34%, 해외 매출이 66%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013년 설립되었고 2021년 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슈보를 개발을 하면서 주목을 받은 기업이고요. 21년도에 처음으로 해외 수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뉴로메카는 2013년도 설립되었고 2022년도 1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매출 비중은 협동 로봇이 56%, 물류 로봇이 3%,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품이 대략 한 11%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현황을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이 대략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준호, 이정호, 허정우, 임정수 주로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월 달에 공시를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10.22% 보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그 이후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를 한 점이 로봇 업계 전반적으로 훈풍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고 몸값을 약간씩 올려주는 그런 일종의 상승 트리거 요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로메카는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22.9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DSC나 다올 같은 VC들이 일부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VC 물량들은 어차피 나갈 물량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제가 매출의 기준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대략 21년도 기준으로 한 5% 정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략 1.2%, 뉴로메카가 1%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 캐파라고 하는 것들이죠. 생산 시설이 있어야 무언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공장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드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두산 로보틱스는 3년 이내에 5,000대 수준으로 생산 캐파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외주 용역까지 주었을 때 연간 1만 대 정도의 협동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1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000대 정도의 협동 로봇을 만들 수 있었는데 23년도에 3,000대까지 만들 수 있도록 생산 캐파를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22년도 6,000대 정도의 생산 캐파를 만든 이후 23년도 12,000대, 24년도 18,000대,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매년 6,000대씩 생산 시설을 늘려가겠다라는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전방 시장이나 고객사를 좀 보시면요. 우선은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FMB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프랜차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킨이나 커피, 아이스크림처럼 우선은 단순 제조 공정에 이 협동 로봇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휴게소에 가가지고 로봇 커피라고 하는 곳에서 커피를 제가 내려서 마셔보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양을 계속해서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문 양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먼저 협동 로봇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치킨을 튀기는 것도 예를 들어서 닭을 넣고서 뭐 10분간 튀겨야 된다. 그러면 단순 반복해서 그 작업만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사람이 10분간 그거를 지키고서 튀길 필요가 없겠죠. 로봇이 정해진 시간 되면은 딱딱 튀겨가지고 꺼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반복되는데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 그런 쪽에서 협동 로봇이 먼저 쓰이고 있고요. 이런 쪽에서 이미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교촌치킨, 대표적인 치킨 브랜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지금 협동 로봇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촌치킨, 고피자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세부 시장을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 역시 충전기 코드를 꽂기만 하면 되겠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사람이 하겠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로봇이 대기하고 있다가 꽂아만 주면은 충전이 되는 형태들, 그리고 방역, 그리고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사를 도와가지고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용 로봇들이 이미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에도 가끔 병원 그 광고에 보면은 무릎 수술, 관절 수술 로봇이 어떻게 해줍니다.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익히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용 협동 로봇이나 국방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종류를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대략 10종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비롯해서 사족 보행 로봇 등 기타 몇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의 브랜드인 인디, 자율 이동 로봇인 모비, 딥러닝 비전 센서인 인디아이라고 하는 각각의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협동 로봇 제품으로 좀 추격해 보면은 우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협동 로봇 중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수 있는 가바나중 20에서 25kg의 협동 로봇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 로봇의 평균 가바나중은 3에서 16kg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균치보다 좀 더 무거운 것들을 옮기거나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입니다. 이 가반하중은 로봇이 얼마의 무게까지 어떠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지는 일종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의 범주이니까 이 정도 무게의 제품들을 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가바나중 3kg, 5kg, 10kg의 제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7kg, 12kg의 두 가지 모델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3사가 무게별로도, 그 다음에 제품의 특징별로도, 그리고 이 로봇을 또 구성하는 일부 제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감속기 같은 게 국산 걸 쓰고 있느냐, 또 해외 걸 쓰고 있느냐,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해서 쓰고 있느냐, 또는 자체 개발 중이냐, 이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느낌 자체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기술적으로 제가 각 3사의 이 협동 로봇 제품 기술력을 굳이 비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사마다 자기 제품이 다 최고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빨리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전개해 주느냐, 그리고 생산시설을 많이 갖추어 놓느냐, 이게 지금은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무게별로 제품의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력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사 제품 모두 다 좋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제품들이 많이 쓰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출액을 늘려서 점유율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사 실적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인 2023년도 전망치까지 보겠는데요. 대부분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잘 보시면은 2021년도 또는 2022년까지 적자가 꾸준히 이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금의 트렌드이고요. 이제 23년도 중요한 게 뭐냐?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 매출액 750억에 영업이익단에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22년부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흑자가 났고요. 올해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좀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역시 23년도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단에서 영업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을 얼마나 빨리 늘려서 글로벌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그리고 점유율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 이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협동 로봇 3사 비교하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 영상이라든지 저희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각 기업별 나와 있는 보고서 또는 사업 보고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의 어떤 스펙,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인터넷에는 협동 로봇 관련된 시장 자료가 더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 읽자니 내용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저희 영상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협동 로봇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